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제의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편제가 가장 재밌어요 사실요. 그리고 편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편제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돈, 돈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한테 있어서는 편제라는 것은 아버지이고 여자이고 돈입니다. 편제나 편제격, 격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격이라는 것은 사주에 편제가 둘 이상 가지고 있다. 사주 원국에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 자체가 편제일 때 이러한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주 어디에라도 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성향의 반절 50%는 같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무엇도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일단 먼저 보시고 일주 분석과 모든 것에 모든 동영상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편제가 하는 실수. 우리는 식신상관, 비견겁제, 그리고 편제,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 모두 십성에 있어서 비식재 관인의 십성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두가 다 그 꼬리잡기 로딩 표시 아시죠? 로딩 표시처럼 계속 누군가의 꼬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지만 절대 안 잡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맨날 일구어서 미래를 보고 일구어서 키우고 만들어 놔 갖고 그것이 굉장히 잘 나갈 때는 편제가 딱 채갑니다. 편제가 가져가는 것이죠. 최고. 그다음에 편제 다음으로는 이제 관성, 뭐 인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오늘은 편제니까 자, 편제라는 것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편제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 요금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걸려 있는 거, 현재 가장 멋있는 거, 미래를 향해서 내가 연예인을 키운달지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인성이나 식신들이 어 그렇게 키우는 작업까지 하는 거고 아주 최고 위의 몸값을 자랑하는 최고의 인제 인기 배우가 됐든 연예인이 됐다고 쳐 보세요. 그럼 그때 데려가는 게 편제의 성향인 것입니다. 가장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싼 몸값으로 사가는 거 고것이 바로 편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제가 왜 위험하냐? 가장 비싼 값으로 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뽑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비싼 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 비싼 값을 치른 만큼 그것이 이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 스 망할 거를 데리고 왔나 그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진짜 사기꾼을 만났나? 응. 자, 결혼도 편제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성인 경우 편제의 실수는 나는 이 남자가 굉장히 뭐 자기가 막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그런다고 해 갖고 결혼을 딱 결심을 했어. 내가 갖고 있던 떡이 만약에 의사였거나 판사였거나 막 이렇게 높은 고위직이긴 했는데 집안이 별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직업과 집안과 돈과 이게 모두 다 마련됐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놈을 홀딱 잡았어 인자. 그러면 반반이에요. 도박이거든요 편제는 늘.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사기꾼일 수가 있잖아요. 말만 자기가 그렇다고 하지 사실은 자기는 돈도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은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 버렸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낳아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인제 되돌릴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을 해야 돼요. 자, 진짜면은 부자한테 시집 갔으니까 완전히 왕비가 됐지. 그러니까 잘 사냐? 아니죠. 그 멋있는 그 남자는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매일 따라다니죠. 언젠간 내가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편제가 여왕님이 됐다고 하더라도 늘 경계해야 되는 그 세컨드들을 경계해야 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늘 가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자, 만약에 사기꾼을 만났다. 그래 갖고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안 낳거나 낳거나 빨리 알아챘다. 그러면 거기서 인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자기는 중고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편제에게는 늘 불안이 따른다는 점, 그것이 바로 편제 여성에게 있어서의 실수가 된다는 점이고요. 자, 편제가 남자인 경우 여자 공주님이냐 왕자님이냐 요거예요. 왜냐 가장 좋은 것을 갖는 게 누구냐? 공주님과 왕자님이죠. 자, 근데 여기서 편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늘 단 한 가지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한테 발목이 잡힙니다. 부채라는 것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냐? 편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채가 늘 발생해요. 왜냐면 돈 놓고 돈 먹기, 고위험 고수익을 편제라고 해요. 결국에는 편제가 손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을 했건 열심히 이렇게 살았건 열심히 장사를 했건 예쁘게 꾸며 가지고 화려게 해서 일을 했건 어쨌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이 주식, 펀드, 코인, 대부업 혹은 기획부동산 막 이런 것들을 인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거기까지 안 가고 나는 그냥 '나는 중도를 걷겠다.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 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모으겠다.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나는 그냥 빚 안 지고 그냥 여기까지 가겠다.' 그건 신성에 닿은 편제입니다. 그거는 망할 염려가 없는 편제인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이. 망할 이유가 없는 편제가 돼 버렸으니까. 자, 근데 일반적인 편제는 결국에는 여기를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부업이라는 것은 내가 실컷 꺼졌어. 그치만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사람이 신용이 굉장히 점수가 좋다라는 얘기는 1금융권에서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안전자산으로 빌려준다는 얘기죠. 이 2금융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신용이든 담보대출이든 고렇게 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대부업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신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법정 이자 20% 30% 막 이렇게 또는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도가 없죠.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1000%에 가까운 막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도 못 갚는 그 늪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이자율이 높냐면 갚을 가능성이 쪼끔 낮은 거죠. 인제 불량채권이라는 얘기죠. 갚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껐으면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기 때문에 인제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는 거죠. 고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고위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양반이 회수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IMF가 온달지 경제 상황이 완전히 마이너스의 성장대를 기록한달지 요렇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 구조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 곡선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100만 원 빌려 가지고 월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00만 원 갚고 월급 주고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성장세로 가는 상황에서는 점점점 내 부채보다도 내 자산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한 8년에서 10년, 12년 사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2운성에서 보면 절대양장 목강건재 세병사묘라고 해 가지고 사묘절지에 놓이면 그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9년이 좀 괜찮다면 3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로 주기가 12년 주기로 해 가지고 늘 그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3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근데 3년만 그러면 힘들면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집을 날려버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2년의 패턴이 이 곡선이 12년 동안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거 예를 들면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자 예전에 우리가 정말 가까운 예로 마스크를 마스크가 완전히 폭등했을 때가 있죠. 그러면 편재들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돈 가지고 있는 편재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어요. 어떻게 버냐면 이 마스크가 뭐 몇만 장이 있는데 얘를 얼마에 넘길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자기들끼리 그럼 내가 살게 해 갖고 인제 앉은 자리에서 그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결제를 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의 단가가 원래는 50 원이었는데 한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100 원으로 올라갔지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다시 또 주인이 바뀌면서 200 원에 팔아 넘기죠. 그러면 한 개 가격이 400 원, 500 원, 600 원, 700원 계속 뺑이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쬐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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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끔씩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인제 마지막에 이렇게 폭탄을 쥔 사람 50 원짜리를 5,000 원에 산 사람은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돌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쏟아져 나오면 그것은 꽝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때 편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잠깐 동안의 특수거든요. 그때 한 방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급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만 특수를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 돌려 가지고 딱 이득을 발생시키죠. 그래 갖고 마지막에 그 폭탄을 가진 사람 자 여기서 제때에 원활하게 이거를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나서던 무역을 해 갖고 갖고 들어오던 이게 풀리는 순간 이 비싼 시점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이놈을 팔아먹지 못하는 쓰레기가 돼 버리는 시간을 놓쳐 버리면 쓰레기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편재는요. 자 그래 갖고 이 마지막 폭탄을 가진 사람이 망하는 구조예요. 이 부채를 계속 돌려서. 자 왜 그러냐. 자 그래 갖고 100억 거지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IMF 때 100억 거지가 뭐냐면 50억은 내 돈인데 50억을 은행 빚으로다가 내 건물을 샀어. 이 건물주야. 100억짜리 건물주야. 근데 경제 성장이 경제가 성장하는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값어치가 200억, 300억으로 올라가면서 이자도 갚으면서 또 임대도 주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고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산이 더 증식되는 구조죠. 그치만은 경제 하향 곡선을 이룰 때 그때는 얼른 이놈을 갖다가 딱 팔아버리 갖고 한계점에 올라가기 전에 어깨에서 딱 팔아버리 가지고 빚 정리하고 내 거 딱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버렸어. 그러면은 막판에 어떻게 되냐.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값 자체가 떨어지죠.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그때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왜냐면 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은 자, 우리 서민들이 못 사니까 인건비를 올려줄게 해갖고 뭐 최저임금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성장 곡선일 때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동결시켜야 됩니다. 왜 그냥 단가가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단가도 노동의 단가도 올라가 버리면 이제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 버리지. 일은 조금밖에 못해서 월급은 깎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이걸 사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이 원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게 경제가 인플레이션 중에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정말 성장세로 갈 때는 윈윈 아주 좋은 인플레이션이고 이 노동의 값과 이 원자재의 값이 올라가 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 버려요. 우리 가게 빌려준 그 사람들이 다 망해버려갖고 가게가 공실이 돼버렸어. 그러면 수입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100억짜리 건물주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 대출 이자 자체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번 못 냈어, 두 번 못 냈어, 세 번 못 냈어.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은 20% 30%로 폭등해 버립니다. 6개월만 못 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경매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50억 100억짜리 건물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돈 들고 있는 편제 정제들이 돈을 많이 먹었던 편제 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50%까지 떨어질 때 가져갑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져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이거를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은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개인은 내 돈 50억이 날라간 결과가 돼버려서 거지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30억에 낙찰됐다. 그럼 마이너스 20억. 나는 50억 자산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0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 절지에 놓이는 상황.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편제가 하는 실수 경제가 조금 어지럽다 어렵다 할 때는 부채를 줄이고 박리담회로 조금씩만 먹어야겠다. 한 방을 노리지 말고 한 방이 늘 편제의 실수가 이 한 방을 노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채와 한 방. 부채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한글 순수 한글로는 빚이라고 하고요. 지읒 받침입니다. 빌리다. 은혜를 빚지다. 내가 너한테 빚을 졌어. 너한테 꿨어. 뭔가를 꿨어. 내가 갚아야 돼. 내가 너의 은혜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 이것이 바로 빚입니다. 근데 이 편제가 이 빚을 뭘로 착각해서 가지고 왔냐?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이 있거든요.
100억 50억짜리 건물보다 100억짜리가 훨씬 뽀대가 나거든요. 이 멋있고 그냥 더 좋고 위로 막 뻗쳐나가려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100억짜리가 훨씬 멋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억을 대출을 내요. 대출을 해 주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50억을 갖고 있는 자한테는 50억을 빌려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재가 어떻게 되냐. 이 빚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옵니다. 얘는 사기죠, 사기. 얘가 진짜 빛 라이트 밝은 빛과 영광과 밝음 이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부채는 빚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빛이 이렇게 비쳤잖아요. 밝은 태양이 비쳤잖아요. 그러면 그 빛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이거든요. 어둠. 빛의 밑에 무슨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빛인 줄 알고 영광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빚을 착각해 가지고 빚을 갖고 와 가지고 만약에 내 사업을 너무 많이 늘렸다. 그렇게 되면 이 편재들이 늘 하는 실수. 어. 완전 부자였다가 완전 그지였다가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부자일 때 하고 가난해졌을 때 완전히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되는 그 상황에 늘 놓일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성공하면 한방 성공하는 것이고 제대로 안 됐어. 그렇게 되면 완전 거지가 되어서 쫓겨다녀야 되는 빚쟁이가 되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